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참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제가 소개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물론 이게 제가 이걸 썼기 때문에 중요하다기보다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를 했어요. 제가 이 책 제목은 탈퇴를 하기 전에 취임 후에 이 제목을 정했는데 취임 첫날 탈퇴를 할 거라는 걸 알았고 또 일기 때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제가 또 사실은 지난해 7월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기후에너지 관련 참모들을 만나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고 취임하는 첫날 이것도 탈퇴했을 뿐만 아니고 2월 5일 날 그동안에 약속했던 이 녹색 기후기금 40억 불을 취소를 했어요. 이 40억 불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5조 8천억 정도 돼요. 엄청난 돈을 취소를 했고 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강의는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책을 나오게 된 거는 굉장히 특이한 저술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술 배경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책의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가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일어날 거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의 기업들, 정부 여기서도 이것을 아마 꼭 좀 알아야 될 내용인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술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책을 많이 썼지만은 저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과학자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책을 썼다. 두 번째가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말입니다. 제1책에 가장 쉽게 쓴 그런 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30여 편을 물론 같이 한 거 빼고 특히 지난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지난 한 10년 동안 보니까 14편을 썼더라고요. 그 중에 한 7편은 이제 저술한 거고 한 7편은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물론 그 중에 이제 같이 한 거는 다 빼고 제가 한 거는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전혀 제가 큰 힘 안 들이고 썼는 책이다. 하지만은 이 책이 제가 쓴 책 중에서는 가장 앞으로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 하나로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후위기라는 이야기 그것이 끝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반박 불가의 과학적 이론과 실측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책은 제가 이제 쉽게 쓰게 된 이유도 뭔가 하면은 해외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을 했고 그 중에는 이 책의 한 챕터가 20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존 클라우즈 박사의 강의가 이 책의 한 챕터로 들어있습니다. 이 저술의 시작은 말이에요. 참 특이하게 작년 1월 1일 그때 말입니다. 작년 1월 초에 이 앨런 머스크가 이것을 트위터로 올렸어요. 이 남북한 한반도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X, 지금은 옛날 트위터죠. 거기다 올리면서 이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 한 나라를 반을 잘라가지고 반쪽은 이 공산주의로, 반쪽은 자본주의를 해두고 봤더니까 70년이 지나나 이래 됐다. 이런 트위터를 앨런 머스크가 올렸어요. 저도 이제 봤죠. 보고 저는 또 뭐 했는가 하면 이걸 했어요. 저는 이런 거 봐가 재밌다 생각하고 근데 1월 30일 날 말이에요.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썼어요. 에포크 타임에다가 트럼프가 돌아온다. 기후위기 허구론에 대비하라. 그때 왜 이걸 썼는가 하면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아이오와주 전당대회하고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대선하고 아마 11월 대선까지 파죽지세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걸 공부하게 됐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써가 칼럼을 하나 썼어요.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했는가 하면은 영역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네덜란드에 본부가 있는 세계 기후 지성인 재단에다가 이걸 영역을 해가 보내고 또 미국의 그 CO2 코알리션이라고 이산화탄소 연맹 거기에 제가 이제 국제 회원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또 보냈어요. 보냈더니만은 이거를 이 두 개를 말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올려놓은 이 트위터하고 또 이게 제 이 칼럼 영어로 쓴 걸 누가 봤는가 하면 이 사람이 봤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이 프랑코 바타글리아 교수가 이걸 받는 거죠. 이걸 두 개를 보고 이 사람이 뭐하는가 하면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이게 특히 이분이 생각한 거는 뭔가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이 기후 쪽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앨런 머스크가 했는 이 트위터,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 특히 여기에 한반도가 이게 샘플이잖아요. 샘플이니까 이걸 관심 있어가 내한테다가 뭐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보니까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아마 이탈리아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라베리타라는 여기에 이탈리아에 그때 이 여자분은 누군가 하면은 푸틴한테 죽었는 그 푸틴하고 같이 경쟁하다가 죽었는 그 나발로방가 뭐 누가 있어요. 그분 부인이에요. 그때 일면은 이 사람 내는 뒤에 있는데 그때 이탈리아 말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주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거짓말은 사회주의 세계화를 가져온다. 이탈리아 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한국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주장했던 그 자유주의 부환경론 이야기를 하고,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다고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한테 뭔가 하면은 그동안에 내하고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그때 인터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을 샘플을 보내주더라고요. 뭐 유명한 외국의 교수들하고 누가 인터뷰했고 뭐 노벨 수상자하고 인터뷰했고 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걸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또 프랑코 바타글리아라는 사람이 해외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탈리아 말로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는 악마가 아니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이 책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3월에 바로 우리 여기도 걸려있지요. 기후영화 냉정한 진실. 제가 이걸 다 번역을 하라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나와가지고 다 번역을 제가 했지요. 그 번역하고 그쪽하고 이제 세계 기후 지성인 재단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거를 외국의 이 주요한 분들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잡지에 내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월드뷰라는 잡지에다가 제가 연락을 했어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월 달이 환경의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발행이 나고 인터뷰도 하고 그 캐나다에 있는 패트릭 무어라고 있잖아요. 그 그린피스 공동 창립자 이분하고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구스 버크하우트라고 네덜란드의 기후지성인 재단 창립자 그분하고도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프랑코 바타글리아 이탈리아 사람 그 다음에 미국의 이 분야의 그 태양에 대해 가지고 대가인 분이 있다고요. 윌리 순이라는 이분.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대처 수상 때 과학자문위원을 했던 여기 이제 크리스 몽톤. 이분하고 5분하고 인터뷰한 이거를 이제 여기 냈다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걸 책을 만들 생각을 못 한 거죠. 제가 가까이 아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책을 주니까 한 분이 말이에요. 야, 이게 정말 내용이 좋은데 이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책도 거의 처음에는 여기 나오는 이 2개만 하면은 너무 내용이 작으니까 이걸 좀 보충을 하자. 제가 이제 이 책에 이걸 제안해 준 분이 정말 중요한 일을 제안했구나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책을 내도 별로 헌사를 안 쓰는데 여기다가 이 책에 헌사까지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책을 만들 때 벌써 반은 준비가 됐었어요. 제가 왜 이 책이 쉬운 축이냐? 벌써 책 쓰기 전에 책이 한 반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게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7장에 제2장 이것도 제가 이제 월드뷰하고 인터뷰한 것 중에서 충분하지 못했던 거를 더 보충했고 3장도 이제 인터뷰한 것 중에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들은 더 보충했고 2장, 3장은 다 되어 있었지요. 또 하나는 뭐냐? 6장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은 제가 2023년도에 기후 종말론이라는 이걸 책을 영국의 non-fiction 작가 데이비드 크랙이라는 이분하고 같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이분하고 저하고 한 12편의
칼럼을 에포크 타임에 거의 매달 기고를 했어요. 그분이 아이디어 주고 내가 서가 다시 주고받고 해가지고 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2장, 3장만 가지고 책을 만들기는 작고 하니까 이 6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책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기후영화 번역도 하고 이 칼럼 인터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지난 7월 달에 7월 초에 미국의 그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가 바로 이제 주로 그 트럼프 대통령 뭐 기후 에너지 관련 쪽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보수 단체가 있긴 해죠. 뭐 이민 문제, 뭐 낙태 문제, 뭐 별걸 다 발표를 하다 4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아주 독특한 이 이론을 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이분하고 이분 강의를 이제 한 챕터로 4장을 넣은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지난해 8월 달에 말이에요. 놀라운 논문, 대단한 논문 한 편이 나왔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2, 3, 6장까지를 그냥 기존에 되어 있던 거에다가 바로 4장, 5장은 외국에서 발표한 논문들, 그 다음에 거기에 강의,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하고 7장을 제가 추가하고 이제 서문하고 했는데, 7월 달에 돌아오니까 기후영화, 냉정한 진실이 라스베가스에서 다큐멘터리 상에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책 제목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 날,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제목을 정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어떠냐? 제1장이 뭐냐면은 이 검증된 과학의 부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지.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특히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 검증된 이 과학의 부패를 그랬어요. 특히 뭐냐? 지금 세계를 속이고 있는 두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기 있는 하키스틱인데 뭔가 하면은 지구의 기후는 말이에요. 지난 10,000년 동안에 인간이 정착 생활하고 난 뒤에 한 10,000년 동안에 계속 변화해 왔어요. 지금보다도 9번이나 더 기온이 상승했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번져가는데 왜 그러냐? 이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태양계가 있으면은 태양계를 지구가 태양을 돌고 화성, 목성 뭐 여러 가지 위성들이 돌고 있는데 요 태양계 또한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근데 이 은하계를 돌면서 은하수 소위 말해 우리가 별이 많은 지역이 있고 별이 적은 지역이 있는 거죠. 그 별이 많은 지역에 가면은 별들이 사멸할 때 그 우주선이라 해가지고 코스믹 레이가 나오는데 그 코스믹 레이가 많은 지역에는 구름이 잘 생겨요. 또 그렇지 않는 데는 구름이 안 생기고 그 구름이 많은 생기는 지역을 지나갈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또 뭔가 하면 태양도 활동이 활발할 때가 있고 또 활발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도는데 기후 문제를 마이클만이라는 이 친구가 뭔가 하면은 지구의 기후는 이렇게 더웠다가 중세 온난기에 따뜻했다가 다시 이 소빙하기로 갔다가 지금 더워지고 있는 이걸 싹둑 잘라가지고 옛날에 더운 적도 없다. 마치 20세기에 인간이 화석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더워진 걸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게 뭐 하키스틱이에요. 이게 지금 다 검증된 과학의 이 부패라는.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지난 1월 13일자로 나온 거 보면은 소송당해가지고 50만 불 배상하게 됐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소송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 자기가 거짓말 한 거를 네가 거짓말 했다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러고 미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소송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중세 온난기 이런 것들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은 중세 온난기 지금부터 1000년 전에는 말이에요. 지구의 그 기온이 따뜻해가지고 북위 55도까지 포도 농사를 지었다. 이게 다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이걸 다 없앴고 또 뭔가 이런 거 보면은 로마 시대 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요. 로마에서 독일로 넘어갈 때 알프스산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 알프스산에 그 빙하가 눈이 만연설이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만연설이 와 있는데 지금 눈이 녹아 보니까 뭐 하냐?
2000년 전에 거기에 사람이 다녔던 길이 나오는 거지. 그 말은 뭐냐? 벌써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 따뜻해가지고 알프스 산에 지금은 눈이 있는데도 그쪽은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은 저거였다는 거죠. 길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따뜻했다는 기록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소빙하기 때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다 기록이 있어요. 1600년대에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에서 모든 일기를 다 기록해가지고 여름에 눈이 왔다, 여름에 서리가 내려왔다, 여름에 우박이 왔다, 다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조선왕조 때 보면은 영신대기근, 여름에 태양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곡식이 안 물지 않아가지고 기근이 오고 하는 것도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고 하는 게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이거 가르쳤다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가르쳤네. 엘과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과 이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런데 과거 65만 년 동안에는 이산화탄소하고 온도하고 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화석 연료를 태우면은 이게 50년 뒤에는 저렇게 된다. 그러면 기후의 대재앙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65만 년 동안 어떻게 변했냐? 이게 뭔가 하면은 남극 대륙의 그 보스톡이라는 빙하의 빙액에 들어있는, 얼음에 들어있는 공기방울로 가지고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서 나온 거라고. 학계에서 인정된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하면은 이것을 마치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온이 상승한 걸로 말입니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만든 게 다큐멘터리예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다 거짓말이라는 게 영국 법정에서도 판결도 나왔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보라색이 있고 이 스카이 블루가 있으면은 스카이 블루가 뭐냐 하면은 기온이에요. 기온이 먼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가 뒤따라갔는데 이 사람은 뭐 했느냐?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세상을 다 속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든 건 언제 만들었냐 하면은 2006년도에 이걸 냈는데 벌써 이것이 기온이 먼저 상승하고 이산화탄소가 뒤따라 상승했다는 것이 99년도에 사이언스 학술지에 또 2003년도에 사이언스 학술지에 다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이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을 속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제 1장에다가 외국의 사례 증거까지 다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이 기후게이트 1차, 2차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벌써 74년도에 나온 신문이에요. 신문에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날씨가 추워진다. 이게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1950년대 이후에 떨어지고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때가 뭔가 하면 지금 한참 기온이 떨어질 때 뭔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게 뭔가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근데 그 이후에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했는데 이 논리가 안 맞거든요. 기온이 이것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니까 데이터를 뒤집은 거지. 데이터를 뒤집다가 들킨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제1차 기후게이트 사건이에요. 외국에서는 다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메일 해킹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 이메일을 10년 동안 해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뭔가 하면 데이터를 속이자라고 했던 것이 다 되고 그때 그것 때문에 봐요. 여기 팍스 뉴스, BBC,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외국에서는 다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기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기후게이트 1차 사건을 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기후게이트 2차 사건은 뭔가 하면은 97년도부터 거의 한 18년 동안 지구의 기온이 안 변했는데 이것을 변하게 하자고 미국의 노아라 해가지고 국립해양대기청에 있는 존 베이트 박사 보고 위에서 이 데이터를 속이라 라고 이제 그때 뭔가 하면은 오바마 때 정부 때 이것을 했다고 이 사람이 2017년도에 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1차 1기 때 데리고 나온 뒤에 이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내가 노아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기상청이죠. 기상청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내 위에 상관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하려고 데이터를 속이라 그랬다. 라고 이게 내부 고발을 한 이 사건이 바로 뭔가 기후게이트 2차 사건이에요. 여기도 제가 이제 자세하게 그걸 썼지요. 또 하나가 뭐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옛날에 다 속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뭔가 하면 온실가스는 분명한데
처음에 한 50ppm 넘으면은 온실 효과 없는 거죠. 이게 다 물리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 파장도 보면 이게 이제 빛의 파장이고 그 적외선이 갖고 있는 파장이고 그 적외선의 파장에 따라 가지고 온실 효과를 얼마나 일으키느냐 농도를 달리하면서 지금 물리학적으로 다 실험을 해요. 그리고 여기 관련되는 식도 나와 있어요. 처음에 한 낮은 농도에서는 온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커지면 뭐냐? 포화 이론이라 해가지고 더 이상 온실 효과가 없는 거죠. 극히 뭐 이런데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지금 화석 연료를 반대하고 지금까지 그 유엔의 기후 협약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제가 이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과학적인 내용을 여기에다가 첫 번째 다 집어넣어요. 제2장은 일반인과 인터뷰식으로 이제 알기 쉽게 그 문답식으로 월드뷰에 나갔던 건데 이걸 좀 더 보충을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상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2020년도에 뜻하지 않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실험을 했어요.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전 세계의 공장이 문 닫고 비행기도 반만 움직이고 교통량도 줄고 완전히 여기 초록색이 뭔가 하면은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파란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대기에서 측정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에 마우나로아라 해가지고 해발 한 4,000m에서 지금 지구의 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톱니처럼 줄여야 되는 게 뭐냐. 북반구에 여름에 5월 달부터 한 9월 달까지는 식물들이 막 자라니까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빨아들이고 9월 달부터는 이제 낙엽이 썩으니까 배출하고 이 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감축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제 인간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극히 미미한, 요건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 다 이제 거기에 책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코비드 락다운 때문에 코로나19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무슨 탄소 중립하고 난리 쳐도 지구는 몰라요. 지구는 모르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지구가 더워지면은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를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지구에 있는 숲과 초원에 있는 식물에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다, 또 하나가 뭐냐? 이것도 우리나라에 전혀 언론에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건데 뭔가 하면 2023년도 7월 달에 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 끓는 시대가 왔다. 그래가지고 당신들 빨리 지금 뭐 화석 연료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왜 작년 여름에 이렇게 더웠느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빨리 탄소 중립해야 된다. 2022년 1월 달에 통가 화산이라고 뉴질랜드 조금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바다 밑에서. 그때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성층권에 올라간 거죠. 다 기록이 나와요. 위성으로 다 측정이 된 거죠. 그 통가 화산 때문에 이 성층권에 수분이 있으면은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워졌고 이 모든 기록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어느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책에다가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이 더웠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데서는 다 비교를 하지요. 관측된 기온으로 가지고 언제 제일 더웠느냐? 1930년대예요. 미국은 1890년대부터 미국 전역에 1200개의 기상 관측소를 가지고 과거의 기온이 어떻게 변화해 갖고 모든 걸 기록을 하는데 작년에 아무리 더워도 제일 더웠던 데는 뭐냐? 1936년도 이럴 때예요. 그런 것들을 이 자료에다가 외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다 여기에 넣었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5명의 이것도 그거죠. 하나는 그 네덜란드의 구스 버크하우트 이분하고 인터뷰한 좋은 내용들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다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뭔가 아까 봤던 그 바타글리아 그분하고 세 번째 크리스 몽톤 이분이 대처수상 때 과학자문위원 하면서 그때 우리는 나라를 망아져서 했다. 지금 영국이 지금 그래 돼 있어요. 영국이
이 기후 때문에 완전히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 윌리 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 출신인데 학부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해가 하버드 스미소니안 연구원에 오래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따로 지금 연구소를 이분이 하는데, 이분이 아주 그 영화에도 나오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을 인터뷰하고 미국에 제가 갔을 때 따로 만났어요. 따로 만나서 따로 더 추가로 인터뷰한 것도 같이 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그린피스 창립했던 캐나다의 그 패트릭 무어, 이분하고도 여러 가지 원전 문제부터 해가지고 기후 문제, 각종 그 문제들을 이제 인터뷰했고,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인터뷰를 한 거 가지고 책 뒤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 한국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자는 바보 멍청이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국가 경제를 좀먹는 기생충이다. 그리고 과학에 무지한 정치인들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사기각에 걸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그 내용을 보고 왜 그렇게 이 사람을 뺐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린피스 공동 설립자 패트릭 무어에 따르면은 모든 기후위기는 가짜 뉴스이자 가짜 과학이다. 세계 곳곳에는 기후와 날씨가 있지 기후위기란 없다. 사실 이산화탄소는 모든 생명체의 핵심 구성 요소다. 이 말을 이 트럼프가 이 패트릭 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패트릭 무어 이야기를 빼고 트럼프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미국의 이산화탄소 연맹, 그 제가 지금 회원으로 있고 지금 트럼프의 기후 참모들이 대부분 다 여기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패트릭 무어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당신이 했던 말 내가 이 책 뒤편에 뽑았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신을 했는 게 뽑았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Thank you for your work on this important issue. 이 중요한 그 이슈에 대해서 이런 책을 써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이산화탄소 연맹 회장한테 이 당신들 이게 고속도로에 있는 이미지를 내가 썼다 하기는 아주 잘 썼다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 것들을.